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4-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강의는요, 다다라고 되어 있죠. 다다이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점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4-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다다이즘인데요. 교과서의 내용처럼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을 피해 스위스에 모여들었던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이 펼친 반문화, 반예술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디메이드, 콜라주, 포토몽타주 등 기성품과 우연성 등을 활용한 기법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성과 천재성에 대한 신화를 전복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듀샹의 작품, 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쓰는 소변기 있죠. 이게 위고, 여기 사실은 아래쪽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고 소변이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이고, 이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위쪽입니다. 여기는 이, 이 소변기를 만든 회사의 사장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 전시장에서는 논란에 일기 시작했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왼쪽에는 아르프의 작품으로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종이를 오려 붙이는 거 있죠?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작품은요, 포토몽타주, 포토 아시죠? 그 사진을 오려서 재배치를 하는 포토몽타주, 호후의 다 댄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댄디. 그 내용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이즘은요,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럽 각국에서 모여든 지르히의 카바레, 볼테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 의해 탄생한 미술 운동입니다. 다다라는 명칭은 발과 휠젠베그가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그룹의 명칭에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우연적인 발견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에 대한 부정과 거부라는 의미로 다다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으며 서구 문화 전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반문화, 반예술 운동을 펼쳤습니다. 전쟁의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뒷샹과 만레이는 뉴욕 다들을 결성했습니다. 뒷샹은 이를 발견된 오브제라고 명명했으며 이 오브제의 선택은 내 미적인 취미나 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연에 의한 것이며 오브제에 제목을 달아줌으로써 그 실제성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병기가 화랑에 놓여 있음으로써 장소의 이동, 본래의 기능은 제거되고 화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미적 대상이라는 새로운 사물이 된다는 개념의 변화 자체가 현대 미술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재밌죠? 아르프,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 콜라주, 이 작품 보이죠? 색지 종이를 찢어서 붙인 내용이죠. 다다의 허무주의적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본능과 자발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체, 생물학적 형태를 담았습니다.
그가 갤런에서 에른스트와 만나 갤런 다다에 합류하게 되면서 유머와 환상이 있는 콜라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현실주의에서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동기술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동기술법은 진짜 어, 무의식 속에서 막 그려지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파리다다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피카비아. 피카비아는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기계의 반복적인 메커니즘과 동일시하며 그 무의미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우스만 호허는요. 다 댄디라는 작품 보이시죠? 그로스, 하트필드 등에 의해 대표되는 베를린의 다다는 1918년 설립된 클럽 다다를 중심으로 강한 정치색을 띠며 전후 독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노버의 다다를 대표하는 슈비투스는 자신이 만든 조어, 메르츠, 회화와 건축을 통해 버려진 폐기물을 예술작품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들 다다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진, 타이포그라피, 콜라주, 포토몽타주, 아상블라주 등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향후 현대 미술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작품뿐만 아니라 선언문과 전문 잡지의 출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언하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미술의 선구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다는 어떤 우연적인 발견, 그리고 반문화, 반예술 운동을 이야기한다는 거 개념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와 흡사하고 연관된 내용으로 초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자, 초현실주의는 교과서 내용처럼 다다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성적 통제와 깊이 관련된 기성사회의 제도와 통념 등에 반발하며 무의식의 세계, 비이성적인 것, 상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대페이즈나 자동기술법, 프로타주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개발해 내게 됩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에 프랑스에서 시인이자 작가인 앙드레 브로통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현대 예술운동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억눌렸던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켜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다이즘에서 발전하였지만 다다이즘이 반문화, 반예술을 표명하며 전통에 대한 해체적인 시도에 머물렀다면 초현실주의 운동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예술적 내용과 표현 매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성적 통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성 사회의 제도와 통념, 도덕, 종교 제도 등에 반발하며 억눌려왔던 무의식의 세계, 비이성적인 것, 상상의 세계를 예술을 통해 해방시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풍미하게 된 예술의 자유란 형식과 기법, 재료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다와의 결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데키리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이상학적 회화였고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던 데키리코는 초현실주의에 앞서 심리적 불안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건물과 그리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작게 표현된 사람, 뭉크의 사춘기에서 본 듯한 길고 압도적인 그림자,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시계 등은
너무 정적이고 낯선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니체가 현상 세계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가상의 세계라고 주장한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아쉽게도 데키르코의 작품은 교과서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요. 그리고 브로통이 있습니다. 1924년 1차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에서 초현실주의를 순수한 내면의 자동기술주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문학과 회화 모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든 혹은 심미적으로든 모든 이성의 통제를 배제하고 자동적으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자동기술법을 대표적인 창작 기법으로 삼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화가로는 앙드레 마송과 호안 미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1890년의 로트레아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해부대 위의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적인 만남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물들이 현실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초현실주의 회화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기술법, 두 번째는 신비로운 꿈속의 장면을 사실주의적인 양식으로 세밀히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동기술법을 첫 번째 자동기술법을 주로 활용한 유의적인 추상적 양식으로 아르프와 에른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에른스트의 작품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에른스트의 작품입니다. 신부의 의상이라는 내용이네요. 에른스트는 우연적인 만남을 서로 전혀 상관없는 상형적인 여러 가지를 접근시켜서 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입체주의가 실세계를 화면에 직접 도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콜라주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포토몽타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새로운 기법으로 프로타주를 발전시켰는데요. 프로타주는 마치 어린이가 동전을 놓고 그 위에 종이를 놓고 그 종이 위에 연필로 문지르게 되면 종이에 그 동전의 울퉁불퉁한 요철이 그대로 그려지는 그렇게 벗겨져 나오죠. 그렇게 형태를 얻어내듯이 다양한 질감을 프로타주로 얻어내서 나무와 새, 괴물 등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926년 에른스트는 이 작품들을 모아서 자연사를 출간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자, 두 번째는 신비로운 꿈속의 장면을 사실주의적인 양식으로 세밀히 묘사하는 방식으로 마그리트, 여기 가운데 여기 PPT의 가운데 작품 보이죠? 눈동자처럼 보이는데 제목은 잘못된 거울입니다. 원래는 여기 홍채로 이렇게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여기가 거울처럼 진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달리가 있습니다. 달리는 여기 왼쪽에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눈도 보이고 코도 입도 턱도 이렇게 보면서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과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나타난 과일 접시와 얼굴의 환이라는 작품 제목이 이제 그림과 연관성이 많아 보이죠. 이들의 작품에 깃들어 있는 불안은 보이는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차이, 즉 감각과 의식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